영상 제목을 보시고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어요. 오늘은 제 상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재미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요즘엔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AI로 영화도 거뜬히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동생 현대의 정의선 회장을 부릅니다. 같이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그리고 며칠 뒤에 외국으로 나갈 채비를 하죠. 이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은 비서진을 대동해서 우크라이나로 가서 그 젤런스키 대통령과 독대를 합니다. 이 회장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저렇게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장 전쟁을 멈춥시다. 그래서 젤런스키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멈춥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멈추지 않을 텐데. 그러자 정의선 회장이 말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희 현대와 삼성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에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자유물류 허브로 만들어 봅시다. 러시아와의 종전협력은 저희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토 가입은 처리하십시오. 저희가 나토 가입보다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젤런스키 대통령은 결국 비밀 문서에 합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 결단이 우크라이나를 살릴 겁니다. 그러곤 우크라이나를 떠납니다. 다음엔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로 향하죠. 물론 그 여정은 험난하고 피곤했죠. 그러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현대 정의선 회장의 표정은 어둡지만은 않았죠. 둘은 그 여정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삼성과 현대의 향후 100년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행하는 일에만 매달려도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푸틴을 만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말을 합니다. 당장 전쟁을 멈추세요. 러시아의 미래인 아이들을 더 이상 희생시켜선 안 됩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죠. 저희가 돕겠습니다. 현대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봇 기술을 삼성의 첨단 센서, 통신망과 AI 반도체 솔루션을 러시아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드니프로강을 이용해서 자유물류 허브로 만들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만듭시다. 현대조선도 함께 할 겁니다. 자유운항 선박과 바지선을 들여오고 모듈형 건설 및 발전시설 선박도 제작을 할 겁니다. 저희는 부유식 발전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북극 항로 개발도 가능할 겁니다. 자율주행 트럭 및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러자 푸틴 대통령이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자 정 회장이 거듭니다. 우크라이나는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나토 가입 철회까지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 프로젝트에 동의하시겠나요? 그리고 유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럽의 동의도 저희가 받아내겠습니다. 그러자 푸틴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소? 그렇게 해서 드디어 푸틴의 비밀 협약서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회장과 정 회장은 다시 유럽으로 향합니다. EU를 설득하기 위해서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수장들을 동시에 만납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난민 문제의 해결 솔루션입니다. 현재 유럽 사회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난민 문제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자 각국의 수장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 가장 큰 난민은 우크라이나니까 우크라이나 난민의 문제는 종전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난민들의 문제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죠. 저희 대한민국과 삼성, 현대가 힘을 합쳐서 아프리카에 거대한 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즉 유럽의 생산 공장 라인을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대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중국의 자본 침투로 곤란함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죠. 이 모든 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 라인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아프리카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나요? 지난날 제국주의 시절 아프리카를 침탈해서 얻은 힘들이 아니던가요? 이제 그들에게 그 과거의 일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건 저희 대한민국과 삼성, 현대가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자본을 빌려주세요. 무상으로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기 대출로 이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개발이 시작이 되면 난민 문제는 곧바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의 난민들도 굳이 이 유럽을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은 유럽의 수장들은 술렁술렁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푸틴으로부터 영원히 서침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올 테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줍시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장면은 술렁술렁거립니다. 그렇게 몇몇치를 유럽의 수장들은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전폭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죠. 결국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 현대의 정의선 회장은 EU와의 협약서에 서명을 받아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가 남았죠. 이 아프리카의 종착역은 에티오피아입니다. 과거 한국전쟁 당시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를 찾아가 에티오피아를 거점으로 하는 거대 공단을 만들기로 약속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과거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 고마움에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킨 겁니다. 이 유라시아 벨트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라인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이 벨트 라인이 가능해진 건 종교도 이념도 뭣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명분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너무도 절박한 사람들에게 담비와 같은 제안이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와 재계의 수장들을 소집합니다. SK, 한화, 신세계의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하게 삼성과 현대만의 힘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미국의 트럼프를 설득해야 하는 일까지 남았습니다. 당연히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라인이 절실하죠. 자,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럼프를 만납니다. 저희가 난민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줍시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니,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요? 일단 콜롬비아에 미국의 거대한 생산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쪽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동안 중국에 의존해오던 생산 라인을 남미로 돌려버립시다. 미국에서 자본을 빌려주면 대한민국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난민 행렬이 당장 멈추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과 함께 디트로이트를 미래형 도시로 재건합시다. 앞으로 최첨단의 모든 것은 디트로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미래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트럼프는 이 제안에 얼떨떨해합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벨트 라인을 만들어 버립시다. 그렇게만 되면 중국을 더 이상 견제하거나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대통령님은 미국 역사에 남을 위인이 되실 겁니다. 트럼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보다 더한 또라이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지 말입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그렇게 또 바라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이 구호가 이렇게 실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가진 힘으로 전 세계를 흔들었지만 대한민국이란 이 작은 나라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자신이 꿈꾸던 걸 이루어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도 비밀협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자, 드디어 퍼즐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발표만 나왔죠. 물론 여러 관계국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물밑 작업으로 비밀리에 진행을 해왔으니까요. 드디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선언을 찬성하죠. 동시에 아프리카와 남미의 개발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디트로이트 재건을 대한민국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덧붙입니다. 드디어 유라시아 벨트라인과 아메리카 벨트라인이 공식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골칫거리는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죠. 이 중국에서 가만히 두고 볼 입장은 아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자신들이 꿈꾸던 1대1로 사업을
그것도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려던 그 꿈을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벌려버린 겁니다. 미치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중국이 추진하던 그 1대1로가 왜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중국의 이익만을 얻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자본이 들어간 곳 가운데 초토화되지 않은 곳이 한 곳이라도 있던가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중국의 자본이 망가뜨린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걱정한 중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중국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도 방해를 하겠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중국의 힘이 점점 꺼져갈 때 우리는 다시 중국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실크로드 벨트라인을 만들자고 말이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동을 연결시키는 실크로드 벨트라인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종착점입니다. 점점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어가던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과 인도만 합쳐도 전 세계 인구의 35% 차지합니다. 유라시아 벨트라인으로 아프리카까지 연결되는 그 라인을 받고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벨트라인을 본 중국과 인도는 자신들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중동이죠. 중동이라고 다를까요? 결국 이렇게 해서 실크로드 벨트라인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 지구별의 중재자로 우뚝 올라서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이게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경우에는 인민에 대한 교육이 너무 필요하죠. 바로 인성교육 말입니다. 지구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문득 북한 생각나시죠?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고요. 걱정 마세요. 러시아도 중국도 설득시켰는데 아유 북한이야 뭐 누워서 껌 씹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벌어지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머지않아서요. 오늘도 황당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